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첫 시간에 뭘 볼 거냐면 강의 계획서를 먼저 짧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자료 이것도 짧게 볼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 요거 빠르게 보는 걸로 시작할게요. 그러고 나면 이제 답안 작성 참고 자료하고 답안 샘플이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세 번째 시간에 오전 마지막 타임 그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OT하고 두 번째 시간에 간단히 진도 나간 다음에 그 진도 나간 내용 가지고서 답안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요거는 이따가 세 번째 시간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과제 자료는 이제 OT 얘기하면서 살짝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진도 나가면서 또 보고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시간에는 강의 계획서랑 오리엔테이션 자료 보도록 할게요. 자, 강의 계획서 보시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김기본 노무사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1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제 평일반은 9시에 시작하는데 주말반은 9시에 시작했다가는 다들 죽어나서 토요일날 워낙 강의를 많이 듣고 오시다 보니까 9시 반에 시작하고요. 그래서 오후 1시까지 하고 식사하신 다음에 저녁에는 6시까지로 해놨는데 웬만하면은 5시 반으로 맞춰드리려고 애를 쓸 건데 잘 안 될 거야. 그래서 6시는 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기본적으로는 두 개예요. 우리 연기 때 사용했던 이론 판례 이제 기본서죠.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기부터 쓰는 사례 판례 도전법 요게 추가됩니다. 사례집이라 부르는. 그래서 기본서의 사례집 요게 메인이에요. 그래서 활용도는 뭐 5대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원래 그 사례별 목차 짜기 과제 자료가 올해 처음 시도한 건데 원래는 이제 가제본으로 해서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작업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동강 보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가제본으로 하게 되면 또 구매를 해야 되고 또 온천반 분들은 또 제가 발송을 해드리니까 또 그게 비용 문제도 있고 특히 학원 직원분들이 발송하느라 고생을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음 바꿔가지고 프린트물로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드리면 너무 두꺼워가지고 또 잊어버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근기법 파트만 일단 갖고 왔고요. 나중에 노조법 파트 들어갈 때 노조법 파트 과제는 다시 추가로 드릴 겁니다. 뭐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거는 그냥 그 공부하실 때 쓰고 버리는 거예요. 저거 계속 갖고 있는 거 아니고 일기 때 쓰고 버리는 거라서 그냥 좀 편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목표 되어 있는데 다 좋은 말들이죠. 일단 1번에서 목표 1번 노동법 이론의 심화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A급, B급 주제들 얘기해요. 그래서 A, B급 주제들에서 연기 때는 이제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너무 깊이 있는 얘기들은 들기가 어렵거든요. 뭐 제 입장에서는 다 얘기하고 싶지만은 시간도 별로 없고 말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A, B급 주제에서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이 들어가요. 아무래도 연기보다는. 그 다음에 2번에서 쟁점변 플로우를 목차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연기 때는 이제 플로우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했다면 그게 이제 목차화가 되는 거죠. 자, 넘어가시면 자, 이 페이지에서 3번 이제 사례 문제 풀이에 이제 기초 능력을 배양한다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1기부터 본격적으로 모의고사를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올해는 작년하고 다른 게 1순환에서 이제 작년까지는 모의시험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75점짜리를 주말반은 뭐 매주 봤고요. 복습 형태로 매주 보고 평일반은 그 같이 맞추려면은 이틀에 한 번을 봐야 되는데 그래버리면 첨삭을 도저히 시간 내에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3일에 한 번씩 봐가지고 평일반보다 주말반을 더 많이 보긴 했는데 어쨌든 작년까지는 모의시험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더라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올해는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말반 기준으로 얘기해 보면은 이제 3주차에 첫 시험이 시작되고 격주에 한 번씩 봐요. 그래가지고 3주차, 5주차, 7주차 이런 식으로 그 지난 2주 동안의 이제 범위에 대해서 복습형 모의시험이 75점짜리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OT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강의 진행은 아무래도 이제 연기 때는 이론서, 기본서만 봤습니다만은 일기 때는 둘 다 같이 보죠. 근데 사례집 활용도가 되게 높아져요. 아무래도 좀 그래서 5대5로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단권화 교재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들 사용하시는 거는 2기 때 드리는 서브를 가지고 단권화 교재를 제일 많이 쓰긴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에 못지않게 나는 기본적인 텍스트가 풀로 들어가 있는 게 좋다. 이런 분들은 기본서로 단권화 하시기도 해요. 특히 올해는 기본서를 좀 서브 비슷하게 편제를 바꿔놔가지고 기본서로 단권화 하시기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초심자라 그냥
그 다반화돼 있는 그냥 사례집을 가지고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사례집에 웬만한 거 다 넣어놔가지고 사례집으로 단권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권장하지는 않는데. 왜냐면 사례집에 있는 판례 그걸로 그대로 문제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판례들이 이제 교체될 수 있는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례집으로 단권하는 걸 권장하지는 않는데 사례집으로 기본 포맷을 잡아놓고 판례만 갈아 끼우겠다. 판례만 추가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사례집으로 단권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의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2번 가보시면은 1기에서는 A, B급 위주로 강의하고요. CD급은 과감하게 버려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1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시험이 들어가는데 전범위를 다 했더니 많은 분들이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1기에서는 A, B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 게 아직까지는 특별히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 작년이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1기 때 했던 주제 자체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1기 때 하는 주제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례집에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중요한 것들 다 깔아놨으니까. 근데 이제 이론서에서는 CD급 때는 깔끔하게 날려버리고 A, B급 위주로 강의한다. 그 다음 3번 모의시험은 아무래도 뭐 응용해서 문제를 내게 되면 지금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1기에서 모의시험 보는 거는 처음 보는 문제를 가지고서 막 수려하게 포서보라고 막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1기에서 모의시험 보는 목표는 시간 내에 75점 자체가 이제 실제 시험 시간이니까 시간 내에 우리가 세 문제를 빠짐없이 밸런스 있게 완성하는 거, 그다음에 목차를 잘 짜는 거, 이제 그게 일단은 목적이다 보니까 문제 자체는 사례집에서 똑같이 출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출제해도 실제 시험에서 똑같이 나올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문제를 바꾸지 않는 거지? 이럴 필요가 없는 게 목표가 달라요. 2기부터는 이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포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인이 들어가는 건데 1기 때는 물론 포섭도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시간 내에 세 문제를 완성을 하고 주제별로 목차를 짜고 요 연습을 하는 거니까 문제는 그대로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짧게 한번 얘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기 때 했던 거를 생각해 보시면 연기 때는 출제 입학한 난이도 높은 주제들 요거는 다 제껴버렸죠. 1기 가서 합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출제 확률이 거의 없는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혹시 나왔을 때 이제 난리 나는 이런 주제다 보니까 안 볼 수는 없는데 보긴 봐야 되는데 연기 때 봐봐야 소화도 안 되고 출제 확률도 너무 낮고 그러다 보니까 1기 때 심어려 봅시다 했던 것들입니다. 대신 이제 1기 때는 힘 조절을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그래도 CD급까지 딱 다 봤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주제를 A급으로 놓을 것이고 어떤 주제를 E급으로 놓을 것이냐 이거는 뭐 강사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제 기준에 의할 때 E급은 사실은 굳이 안 봐도 괜찮겠죠? 그럼 얘네들이 출제 가능성이 제로냐? 그건 아니에요. 제로는 아닌데 어쨌든 이것까지 다 챙기기에는 너무 무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급들은 뭐냐면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뭐 참고정리나 개괄로 빼놓은 애들 걔네들이 2급이에요.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있는 애들은 출제 가능성이 제로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닌데 매우 희박하다 보니까 이건 실제로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들을 1기 때는 살짝 다루긴 해요. 살짝 다루긴 하는데 그게 나올 거니까 막 보시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안 보는 주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 때 봤던 게 A, B, C, D를 뭐 힘 조절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밸런스 있게 이렇게 다 봤었죠. 근데 1기에 넘어오게 되면 CD급은 깔끔하게 버려버려요. 안 봅니다. 사례집에 있는 것도 CD급은 안 봐요. 넘어갑니다, 그냥.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1기 때는 A, B급을 위주로 하면서 연기 때 제꼈던 출제 입학한 고난이도 주제 이런 것들을 추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얘네들을 모의시험에 내진 않아요. 얘가 사례집에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가 모의시험 대비용으로는 A급, B급 고 메인 주제 그 자체 요거를 중심으로 1기 때는 공부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급 중에서 일부 그냥 혹시 모르니까 알아만 두자 그런 것들을 살짝 얹어지기는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기 넘어가게 되면은 얘네들은 또 잘 안 보고요. 그래서 2기 넘어가면 다시 A, B, C, D급 연기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랜덤으로 모의시험 이 문제가 나가게 되고요. 3기 때는 뭐 가리지 않고 그냥 싹 다 하는 거지 뭐 이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구력이 좀 있는 분들은 1기 진도 나가는 내용과 별개로 다 보세요. 책에 있는 것들은. 근데 구력이 짧으신 분들은 생동체라든가 혹은 헌동인데 1차 압박이 너무 커가지고 그렇다든가 이런 분들은 1기 때 하는 거, 요 주제만 잘 보셔도 100%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거를 좀 메인으로 잘 쥐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막 핵심 주제 그래가지고 따로 정리해서 뿌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랬더니 안 좋은 게
너무 이제 공식화된 자료로 나눠드려 버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그것만 보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건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나름대로 분류를 해드리는 게 1기 때 하는 거.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 보고 가야 될 핵심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이런 거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논술형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해랑 암기는 패시브죠. 당연히 깔고 가는 거지. 1년 내내 하는 거죠. 1년 내내. 특히 암기는 그냥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예로 드는 게 스트레칭을 많이 예로 드는데 우리가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조금만 안 해도 금방 또 몸이 뻣뻣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암기는 까먹고 외우고를 1년 내내 반복하는 거고 이해는 연기 때 많이 이해했겠습니다만은 1기 때 또 이해하고 또 2기 가보면은 이게 이거였구나 싶은 게 있고 또 3기 가도 또 의외로 또 이게 이거였구나 싶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작년에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혹은 어설프게 알고 있었구나 이런 게 있고 이건 공부하는 내내 계속 갖고 가는 거죠. 그럼 이해랑 암기 중에 뭐가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지. 그렇죠? 근데 이제 굳이 얘기하면은 암기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외우다 보면 또 이해가 되는 게 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굳이 얘기하면 그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얘는 밸런스 있게 이건 가져가는 거니까. 대신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랑 암기는 패시브로 깔고 가는 거고 연기 때 했던 게 요 이해된 내용들 가지고 최소한의 내용들을 암기를 하면서 주제별로 플로우를 짜는 거 요거를 좀 힘을 줬던 거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사례 답안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이렇게 목차가 됩니다라는 맛을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지금 어차피 1기 가면 이것만 하니까 지금 이게 로마자 이번에 뭐가 들어가고 고민할 필요가 한 개도 없다. 너무 무의미한 짓이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연기 때 요거를 메인으로 하면서 얘를 맛을 좀 봤어요. 그럼 1기 때는 뭐를 하냐. 플로우를 다시 반복하면서 그걸로 이제 목차를 짜요. 그러면서 포섭하는 걸 또 맛을 봐요. 그래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1기 단계에서 아직 플로우 정리도 잘 안 되고 목차도 잘 안 써지는데 포섭을 어떻게 해도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 때 했던 플로우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다음 그걸 가지고 이게 어떻게 탄력적으로 목차가 되는지 그거를 보는 게 메인이고 여기다가 포섭은 좀 맛을 본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2기 가면 요게 이제 메인이 들어가겠죠. 그때 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플로우 반복하고 목차 연습 반복하고 근데 메인이 이게 되는 거고 3기 가면 제가 이게 진짜 지워졌는데 3기 때는 종합 이게 되겠지. 그래가지고 3기 때는 전체를 다 한다. 요게 0, 1, 2, 3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깔아놓고서 요거는 뒤에 진도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모의시험 일자 나와 있고 진도 나와 있고 이건 예습하시는 분들 요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OT자로 들어가시죠. OT자료 2페이지 가보시면 OT자료 2페이지 자 1기 강의 안내 해가지고요. 1번 기본적인 강의 일정이나 목표는 뻔하죠. 그래서 강의계약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수강 카페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세요. 그래서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공지사항 보셨을 것 같은데 전체 메일도 뿌려가지고 등급 조정을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따 강의 끝나고 오늘 밤에 작업할 생각이거든요. 아니면 내일 그냥 평일반 첫날 강의 끝나고 하든가 오늘 밤에 하거나 내일 하긴 할 건데 전체적인 등급들을 준회원으로 다 강등을 시킨 다음에 등급을 새로 받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시험 대비하는 분들만 다시 등급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하려고 하는 거라 그거는 일단 가입만 해놓으시고 등급 신청은 지금 써봐야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다 준회원 될 거야. 좀 이따가. 그러니까는 오늘 밤이나 내일 조치를 취하면 그때 등급 신청 양식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페에 볼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 가입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기본적으로 모의시험 점수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강의실에 안 붙이고 카페도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가보시면 25년도 시험 대비 수험 계획 해가지고 양가로 1번에 강의 수강 유형별 특징 되어 있는데 우리 요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만 한번 하고 들어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가 있고 온라인 강의가 있잖아요. 온라인. 이 오프라인 강의라는 게 예전에는 실강만 얘기했어요. 한 10년 전 이럴 때. 그렇죠. 오프라인 수강생 그렇게 많지 않을 때. 한 10년 전에는 그래가지고 한 200명 딱 찍었다 그러면 우와 막 이러던 시절. 그래가지고 와 1타야 하면서 200명이 나왔대 우와 이러던 시절. 그때는 이제 실강만 있었죠. 그러다가 10년 전쯤부터 오프라인 수강생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실용상반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제
주말반은 아니구나. 평일반 기준으로 우리 뭐 202호라든가 이런 데 계시는 201호 이런 데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넘치다 보니까 그 202호에서 강의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바로 다른 강의실에서 보는 이런 강의가 생겼습니다. 그걸 우리는 실영상이라고 하죠. 자, 그럼 실강이랑 실영상은 차이가 뭐냐? 그냥 제가 앞에 있냐 없냐 차이예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2기, 3기 가면 또 실강, 실영상 구별될 테니까. 실강은 어쨌든 제가 앞에 있으니까 그래도 사람이 앞에 있는데 막 너무 퍼져 있긴 좀 그렇잖아요. 사람 그냥 도의적인 그냥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아무래도 집중이 되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실영상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화면을 이제 다 같이 보고 있다 보니까 좀 퍼져도 괜찮은 좀 그런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실강에 비해서는 자리가 조금 여유 있는 편이라서 조금 여유 있게 자리를 좀 확보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하실 때 되게 막 이렇게 있는 거 좋아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일부러 실영상 가시기도 해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고 어차피 실강도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니까 화면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모의시험 똑같이 보고요. 점수도 똑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뭐 질문 같은 것도 쉬는 시간이나 끝나고 똑같이 하시면 되고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실강, 실영상 이렇게 운영을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이제 역병이 돌면서 코로나 때가 이제 크게 문제가 됐죠. 이제 교육청에서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한참 심할 때는 학원이 아예 폐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험 봐야 되는데 강의를 안 들을 수는 없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불가피하게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막혀버리니까 동강으로 대체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모의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학원들이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낸 게 동강으로 보고 대신 답안을 스캔을 떠가지고 학원 시스템에 올리면 그거를 첨삭을 해가지고 다시 스캔을 떠가지고 보내주마. 이렇게 해놨던 게 온라인 첨삭반이라는 게 그 당시에 생겼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만들어낸 되게 기형적인 제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시대가 종국되고 나서 온천반이 없어지는 게 맞는데 이게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없애기가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천반이 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왔던 게 온라인 첨삭반. 우리가 줄여서 온천반이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온천반도 기본적으로는 오프라인 강의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강의는, 그러니까 실용상분들은 학원에 와서 강의실에서 화면을 보는 거고, 이분들은 아예 그냥 동강을 보는 거예요. 동강을 보는 건데 모의시험은 똑같이 보는 거지. 실강 실용상은 모의시험을 학원에서 보지만 이분들은 집에서 보고 스캔 떠가지고 학원 시스템에 올리는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 온라인 강의라는 건 말 그대로 동강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옛날부터 있었던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실강 실용상은 모의시험 첨삭을 어떻게 받을 거냐. 이분들은 그냥 학원에 오셔가지고 모의시험 보고 첨삭을 받으면 되죠. 그 다음에 온천반 분들은 학원으로 오지 않잖아요. 자체로 시험 보시는 거지. 그래서 올리는 게 우리 학원에서 파란 시스템이라고 만들어놨죠. 합격법학원에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시간 맞춰가지고 실강분들 오셔가지고 실용상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모의시험 보고 동시에 답안 내는 것처럼 시간 마감 지켜가지고 그때까지 답안을 내야 돼요. 1분이라도 마감 시점을 놓쳐버리면 업로드가 안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동강분들은 공식적으로는 첨삭이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강의만 딱 이제 보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대신 이분들도 모의시험 문제 해설, 뭐 최고 답안, 뭐 채점평들은 다 똑같이 자료가 올라가니까 똑같이 볼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첨삭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우리 클래스에서는 따로 두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클래스에서는 따로 동강 첨삭을 두고 있어요. 동강 첨삭. 자, 제가 이거 한 지가 한 10년 됐어요. 이게 그 당시에 왜 했냐면 동강 듣는 분들이 하도 답안을 안 내서, 안 써봐서, 안 내는 게 아니라 하도 안 써봐가지고, 그러니까 10년 전만 하더라도 온천만 들어오기 전에 거의 합격자의 뭐 90% 이상이 오프라인 오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강 합격자가 사실 거의 없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안 써보기 때문이지. 그래서 맨날 강의만 듣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답안지 보면서 이렇게 쓰면 되겠구만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하도 안 쓰니까 이렇게라도 하면 안 쓸까 싶어가지고 그냥 제가 비용 들어가지고 따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동강 합격자들이 꽤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온첨에 들어오면서 학원에 한 번도 안 나와보고도 붙는 분 되게 많아요. 원첨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학원에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에 못지않게 어쨌든 모의시험을 봐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거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존에 해오던 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거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 제가 따로 광고하고 그러진 않아가지고 그냥 제가 따로 그냥 우리 클래스 분들 공부하시라고 하는 거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온천반 분들하고 동강반 보는 분들이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온천반 분들이 용어를 활용하셔야 되는데 자꾸 일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 안 돼요. 그거 아니니까 이걸 좀 구별하자. 요 말씀을 드리려고 요 얘기를 살짝 한번 먼저 깔고 들어갑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양가로 1번 강의 수강 유형별 특징 돼가지고 뭐 오프라인 강의 있고 온천반이 있죠.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3번에 온천반 등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온천반 강의는 동강으로 보십니다만은 모의 시험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지사항 참조하셔가지고 학원 홈피 올라와 있으니까 참조하셔가지고 금요일 18시부터 일요일 11시 59분까지 업로드 가능하거든요. 이거 1분이라도 넘어가면은 업로드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좀 빨리빨리 시험 보셔가지고 스캔 빨리 떠가지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스캔이라는 게 꼭 스캔 기기 없어도 요즘에는 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PDF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파일명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거 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학교교육부가 홈페이지 공지사항 꼭 확인하시고 공지사항 어디 있는지 못 찾을까봐 제 카페 공지도 올려놨어요. 요거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3페이지 가보시면 방과로 2번에 온라인 강의인데 이게 일반 동강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동강은 신림동에서 공식적으로는 첨삭이 없어요. 근데 제가 따로 운영하는 첨삭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것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 우리 강의 듣는 분들 잘 됐으면 싶어가지고 10년째 하고 있는 건데 부작용이 많아. 일단 학원들이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학원들이 어쨌든 요거를 상품으로 만들고 싶을 텐데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방해가 되겠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오픈시켜 놓다 보니까 아이씨 힘들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 가끔은 아니고 좀 많아서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저도 이거 그냥 제 시간 비용 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거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일단 온천이 아니라 동강 첨삭의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일단 등수 산정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동시에 답안을 내야 등수를 내는데 이게 1년 내내 오거든. 등수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위치 파악이 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신 그거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등급 표시를 하거든요. A, B, C, D, 뭐 S까지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A, B, C, D 등급 표시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무래도 동강 첨삭하는 분들이 되게 착한 분들이 보통 많이 하거든요. 검증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30기 김지현 노무사님이랑 32기 한동훈 노무사님이 하시는데 두 분 다 지금 이제 필드에 나가 있습니다만은 합격하시고 우리 연구실장 했던 분들이에요. 같이 저랑 1년씩 일했던 분들인데 되게 좋은 분들이거든. 매년 그런 좋은 분들이 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등급을 조금 후하게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동강 보는 분들이 한 B등급만 나와도 이 정도면 되지라고 하는데 안 될 것 같아. 제가 볼 땐 B가 너무 많아요. 이건 너무 후하게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A를 목표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장점은 어쨌든 첨삭 자체는 이제 복붙도 가능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더 정밀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아무래도 시간 압박이 없다 보니까 조금 늦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장점이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업로드 하시는지는 이따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양가로 2번. 공부 루틴은 어떤 식으로 설정해야 되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말반이 문제인데 평일을 어떻게 보낼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습 시간은 강의 듣는 시간에 곱하기 2 혹은 곱하기 3 이게 국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최소 곱하기 2 정도. 그래서 하루 풀로 노동법 강의를 들으니까 오전 오후 최소한 오전 오후 두 번. 그러니까 타임으로 치면 오전 타임, 오후 타임 해가지고 총 4타임 정도는 들어가는 게 사실은 맞긴 맞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일주일을 구성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샘플을 넣어놨는데 그래가지고 요게 딱 노동법에 지금 4타임, 5타임 들어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 정도 본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전과목 좀 밸런스 있게 이렇게 루틴을 좀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오전, 오후, 저녁 하루를 3텀으로 찢는 거 이게 일단 기본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 텀은 몇 시에 시작이냐 이거는 정하기 나름이에요. 나는 7시에 시작해야지 그럴 수도 있고 9시에 시작해야지 뭐 10시에 시작해야지 상관없습니다. 대신 예를 들어 오전은 10시부터 뭐 2시까지로 할 거야 뭐 이럴 수 있겠지.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도 정해놓고 오후 루틴을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낼지 그것도 예를 들어 뭐 50분 공부하고 10분 쉴지 아니면 1시간 반 공부하고 30분 쉴지 이런 것들도 좀 루틴을 정해 놓으시고요. 대신 어쨌든 간에 하루에 3텀은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루에 몇 과목 봐야 될 것이냐 상관없어요. 한 과목 봐도 되고 4과목 봐도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하루에 내가 못 보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긴 한데 요즘에는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공부 개인 취향에 따라 하시되 대신 제가 볼 때 최소한 일주일에 2회독 정도 돌아갈 수 있게는 세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 돌릴 때는 이제 내용 다시 이해하면서 플로우 짜는 거 복습하는 거, 두 번째 돌릴 때는 그걸로 목차 짜면서 판례 암기하는 거, 사례 이제 문제 모의시험 대비하는 거, 이제 그런 느낌으로 좀 해보시면 어떤가. 그래서 첫 텀은 복습 말 그대로, 두 번째 텀은 모의시험 대비 암기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샘플을 올려드린 요 구조대로라면은 월화 수의 온전한 의미에서의 복습을 하고, 이해, 플로우, 목차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오전 오후 해가지고 모의시험 대비용 암기 빡 해놓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 토요일날 강의 끝나고 또 잠깐 암기 반복하고, 일요일날 아침에 좀 암기 또 다듬은 다음에 시험 보고, 뭐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반가로 2번 해가지고 평일반 온라인 되어 있는데, 이거 주말반으로 바꾸시죠.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 2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평일반 말고 주말반으로 해가지고, 자, 평일, 주말반으로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반가로 1번도 마찬가지죠. 주말반으로 바꾸면 되겠네. 그래서 주말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오프라인 분들은 이제 위에 있는 표 참조하셔가지고 꼭 저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본인만의 루틴에 맞게 좀 스케줄을 짜시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루틴 내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나는 월요일 오전에는 몇 시부터 어느 장소에서 어떤 과목을 공부할 거야. 요게 짜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장소 같은 경우도 여러 개 바꿔가면 좋아요. 그래서 공부 안 될 때 제일 쉬운 게 장소를 좀 옮겨보면 잘 되더라고. 저도 그러거든요. 일하다가 일하기 싫으면 연구실 막 답답하고 그러면 나가서 카페 가기도 하고, 또 가끔은 학원 와서 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스카 가기도 하고, 이러면 또 일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월요일은 뭐 스카에서, 화요일은 독서실에서, 수요일은 집에서,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까지 그날 기분 따라 막 돌리지 마시고 미리 짜놓으세요. 그게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가보시면, 4페이지 반가로 이번에 온천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온천반 같은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실강 실용상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말에 와서 강의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온천반 분들은 강의를 언제 들을지가 본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안 짜놓으면 진도가 밀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 나는 월요일날 노동법을 보겠다. 그럴 수 있어. 화요일날 보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모의시험 일정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이거 언제 강의 들을지도 미리 루틴을 다 짜놔야 되겠다. 그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분들의 문제인데,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에 와서 이제 오프라인도 그렇고 이제 동강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주말에 와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풀로 강의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평일날 강의를 안 해. 강의된다.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강의만 와서 듣고 그냥 일주일이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지. 1년 내내 강의만 들어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강의 들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습은 곱하기 2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직장인분들은 한계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평일에 어떻게든 한 3시간 반 정도만 매일매일 좀 빼보시죠. 그래가지고 평일날 주말반 직장인분들은 3시간 반 정도만 어떻게든 좀 한번 빼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양가로 3번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한번 가보시면, 양가로 4번 올해 1차 보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1차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어려워져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올해도 1차를 준비를 좀 빡세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차 합격률이 평균적으로 50% 정도였는데 재작년에 30%대로 확 떨어지고 작년에 이제 20% 초반대로 떨어졌죠. 22%로. 그럼 올해는 어떨 거냐? 비슷할 거예요. 올해도 아마 20% 초반대 맞추려고 할 겁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1차 시험 난이도가 높아지는 건 이유가 있죠. 정책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1차를 쉽게 해가지고 우리 응시자가 많이 늘다 보니까 2차 응시자가 많아지겠죠. 1차를 많이 붙으면. 그러다 보니까 2차 표준 점수자에서는 합격자 수가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막 500명 붙고 3년 전에 550명 붙고 이래 버리니까 헉 한 거지. 그래가지고 2차 응시자 수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시도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서 올해도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2년 빡세게 해놨더니 작년에 실제로 오랜만에 300 초반대로 다시 확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올해 1차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병행을 좀 하셔야 되는데 방금 1번에 일기 시즌에 뭐 할 거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인데요. 민법이랑 노동법을 하세요. 일기 때.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그래가지고 이론 내용 봐봐야 잘 나올지도 않고 문제를 푸세요. 문제. 민법이든 노동법이든 무조건 1회독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민법은 아직 기본 강의나 핵심 강의 안 들은 분들은 들으세요. 지금. 나 뒤로 미루면 나중에 못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 필요하신 분들은 일기 때 빨리 들으면서 복습하시고 강의 필요 없는 분들도 민법은 문제집을 푸세요. 뭐 평일에 뭐 1시간을 빼든 뭐 주말을 따로 빼든 그거는 개인별로 판단하시면 되고 어쨌든 민법을 하셔야 돼. 문제집을. 동그라미 2번 노동법도 하세요. 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일기 때는 노동법은 필요 없어요. 그랬단 말이죠. 근데 바뀌었어. 해야 돼요. 이제는. 노동법도 문제를 푸세요. 그래서 2차 강의 듣는 분들이 지금 와서 1차 기본 강의 듣는 건 별로 의미 없을 것 같고 그냥 혼자 문제를 푸세요. 잘 안 풀려도 그냥 푸세요. 그죠? 문제를 풀고 대신 1차 기본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 3월 달에 문풀 강의 꼭 들어오시고 무조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법, 민법은 제 생각에 문제를 푸시고 그 외의 과목도 문제를 풀면 좋긴 좋은데 필수는 아니겠다. 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헌동학 이상분들은 이제 생동차 이런 분들이야 어쨌든 투입한 기간이 적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헌동학 이상분들은 올해 끝내야지 빨리 나가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데 일기를 3기처럼 보내야 돼요. 왜냐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2기 때는 1차 때문에 잘 집중이 안 돼. 그래서 1기를 3기처럼 뭐 제끼지 말고 정말 당장 내일 모레 시험 보러 갈 것처럼 다 외우고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2기 때 좀 떨어져도 3기에 회복이 되니까 헌동 이상분들은 1기를 진짜 올인을 해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번에 2기 얘기인데 뭐 그때 말씀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2기 때는 진짜 밸런스가 중요하죠. 그래서 1차 비중을 매우 높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본 강의 안 들은 분들은 문풀 강의는 꼭 들어야 돼. 꼭 들으시고 그다음에 원래는 제가 기타 보는 특강은 안 했거든요. 우리 김강원 노무사가 쭉 해오기도 했고 또 친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친구 하는데 뭐 굳이 내가 뭐 있어가지고 안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야 될 것 같아. 요즘에 난이도가 높아져가지고 김강원 노무사한테도 따로 얘기를 했어요. 나 할게.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김강원 노무사는 좀 짧게 하거든요. 근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걸로는 그 작년만 하더라도 기타 법령 특강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노2 같은 경우에 작년에 기타 법령에서 몇 문제가 나왔더라? 16문제인가가 나왔어. 40개 중에 기타 법령 4개인데 하나 4개씩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총 16문제가 출제가 된 거지. 그래서 출제하는 내용도 너무 막 지엽적인 부분들을 많이 내고 그래서 좀 1차 대비할 때 기타 법령을 빡세게 해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심한 특강 느낌으로 조금 한 3일? 4일 정도 해가지고 계획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 때 이제 1차 압박이 너무 클 것 같으면 1차를 붙어야 2차가 의미가 있는 거니까 힘들 것 같으면 2기를 드랍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근데 2기를 드랍하는 순간 올해 합격 가능성은 말도 안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권장드리는 건 2기 때 어떻게든 주말에 와서 강의만 듣고 그 다음에 우리는 범위 문의하면 또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만 공부해가지고 모의시험 보고 또 강의 듣고 또 범위 문의해서 그것만 공부해서 모의시험 보고 그 외에는 1차에 올인하고 이렇게 권장드리는데 그것조차도 너무 압박이 심한 분들은 1차를 붙어야 되니까 2기 드랍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특히 이제 생동분들은 2기 드랍하면은 뒤에가 수습이 안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동차반으로 가시는 게 대안이에요. 1차 붙고 나서. 그래서 동차반에서 하는 것들을 메인으로 가져가면서 연기 1기 때 했던 것들을 자체로 추가해서 시험장에 가는 거.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확률을 높여주는 거긴 한데 그래도 0, 1, 2 이상 가는 거랑 비교할 바가 아니라서 어떻게든 버텨보죠. 근데 그러니까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무조건 버티라 했단 말이죠. 근데 작년부터 조금 바뀐 게 너무 안 될 것 같으면 1차를 붙어야 되니까 이게 드랍도 고민을 해보시는데 이건 선택하는 순간 뒤가 사실 수습이 안 된다. 그건 감안하시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3번에 강의 수강과 학습 순서 되어 있는데 기본 전제 빠지지 마세요. 나와 무조건. 그래서 나와서 강의 듣고 복습하고 특히 동강 보는 분들 온천반이나 동강 마찬가지인데요. 밀리지 않게 이거 꼭 하세요. 그리고 특히 직장인분들 이런 분들은 강의만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강의 들으면서 복습하느라고 진도가 밀리면 어떡하냐? 그것도 안 돼요.
그냥 어떻게든 하세요. 어떻게든 강의 때 빠지지 않게 듣고 거칠게 하더라도 복습을 꼭 하세요. 강의만 들으면 안 돼. 학습 순서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 복습으로 해당 범위를 1, 2도 정독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그냥 눈으로만 쓱 보고서 이건 본 게 아니지 이게. 그러니까 회독의 의미를 가진다는 건 결국 어디 갔어? 이해와 암기 이게 패시브죠. 이 플로우로 기본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근기법상 근로자를 내가 오늘 무슨 복습을 했다. 그러면 눈으로 쓱쓱 보면서 종속성 이러면 이거 내치상 이러면 공부한 게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한번 읽어본 다음에 덮고 그림 그려야지. 그래가지고 근기법상 근로자 플로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일기니까 목차 한번 짜보고 그 다음에 그 목차 내에서 이 목차에 내가 이런 말을 좀 넣어보고 싶다. 생각을 좀 해보고 대충 떠오를 것 같다. 그럼 넘어가면 되고.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 판례가 3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 뭘 쓸지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다시 책에 들춰가지고 확인해보고 그거까지 되는 게 일단 해독을 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눈으로 쓱 보고 이게 아니에요. 눈으로 본 다음에 덮고 그림 그려보고 그걸로 목차를 짜보고 각 목차 안에 어떤 내용들이 쓰여져야 되겠다를 생각을 해보고 그게 될 것 같으면 넘어가면 되고 그게 안 되면 다시 책 보고 정리된 다음에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그게 일단 한번 본 거예요. 그게 동그라미 1번이죠. 어쨌든 좀 더 힘을 줘야 되는 게 판례가 있는 부분들이겠지. 그래가지고 판례가 왜 나오는가. 이제 판례가 뭐 논거, 뭐 결론, 요건, 요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한번 힘줘서 꼼꼼하게 본다. 그 다음 밑에 당구장 표시에서 초심자분들은 일기 때 보는 것만 해도 빡셀 거예요. 그것만 보세요. 괜찮아. 그렇죠? 근데 좀 오래 하신 분들은 특히 이제 올해 1차를 보셔야 되는 헌동 이상 분들은 안 돼. 그냥 다 보세요. 다. 그렇죠? 다 보시는데 힘을 주는 건 이쪽에 힘을 주되 다 보세요. 근데 초심자분들은 이것만 봐도 괜찮아. 또 그다음에 2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 카페 같은 데 활용해서 혹은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이 아까 그 얘기예요. 그죠? 여기까지 되는 게 일단 한번 회독을 했구나 이런 거죠. 그러고 나면 동그라미 이제 4번에서 이제 사례 문제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제도 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서 이제 판례 암기 들어가고 여유 있으시면 동그라미 6번 거칠기라도 예습하면 더 좋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7번 아무것도 모르겠고 시간도 없다 그러면 그냥 사례집을 내우세요. 초심자분들 이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적어도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시간 내에 이 정도를 쓸 수 있겠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례집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양가라 3번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서브는 2기 때 매년 그랬던 것처럼 2기 때 서브가 제공됩니다. 근데 올해 서브는 컨셉을 바꿀 거예요. 원래 이제 판례 원문을 바꿔가는데 올해는 다반화된 형식으로 바꿔볼 거라서 보시기엔 좀 더 편하실 것 같아. 그래서 설문 받아보고서 시대가 변했구나 싶어가지고 그 다수의 의견 따라가지고 그렇게 좀 바꿔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판례 암기장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이 얘기해야 되겠구나. 우리 연계 랭커분들 암기장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카페 공지사항에는 강의 끝나고 아무 때나 오세요 그러는데 제가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암기장이. 증정본이 안 들어왔어요. 왜냐면 합법 수험 선물에 들어온 게 다 팔렸대요.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 제가 따로 또 다시 하는 대로 다시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암기장은 뭐냐면 그 조그마한 핸드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강의용 교재가 아니고 판례만 모아놓은 거예요. 판례만. 그래가지고 한 24기, 25기 이런 분들 공부할 때 그 판례 암기 뭐 카드 해가지고 뭐 요만한 수첩에다가 이렇게 막 써가지고 외우는 게 이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그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 그러니까 그냥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만든 게 이거예요. 이제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핸드북 형식의 이제 뭐 책이 필요하다 판례만 들어가 있는 그런 분들 보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필요한 분들은 활용하시면 되고 연계 랭커분들은 이제 따로 공지하겠습니다. 제가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 판례 암기장 추가를 맞춰가지고 보통 판례 MP를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 그래서 올해는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올해 32기 합격하신 분, 33기 합격하신 분들 중에 그 AI를 활용해가지고 제 목소리를 덮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대. 그래가지고 그거 좀 논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업데이트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고 생각만큼 퀄이 안 나온다. 뭐 내 목소리 같지 않다. 예를 들어 난 내 목소리여야 돼. 난 그 욕심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비슷하다. 그러면 이걸로 편하게 이렇게 하는 거고 혹은 목소리는 똑같은데 너무 말하는 게 누가 봐도 AI인데 뭐 이런 느낌이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빨리 얘기해보고 아마 한 1, 2월 안에 끝날 것 같아. 그거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로는 기존 거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이나 뭐 이렇게 메일이나 이렇게 이런 거 기재하셔가지고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4번에
합격자 대면 상담하고 공부 과목 게시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대면 상담은 다음 주부터 이제 주일에 한번 해볼 생각인데 뭐 원하는 컨셉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요청을 주시면 우리는 합격자가 많잖아. 그래서 다 있어. 웬만한 분들이. 그러니까는 컨셉 주시면 그거 맞춰가지고 의견 반영해서 오실 분들 선정해서 한번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과제 작성법 되어 있는데 과제는 이제 동그라미 1번 진도 나가는 과정에서 활용하기도 하고 복습용으로 활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따 또 강의 진도 나가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도 보고요. 복습할 때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전주 했던 거 또 막 그림 그리면서 이게 할 거거든요. 그거 하면서 과제 다시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그때마다 그 약간 좀 이벤트 비슷하게 뭐 갑작스러운 쪽지 시험 이런 게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5분 드릴게요. 그래서 판례를 써보세요. 이런 거 할 거예요. 하고 나서 이제 어느 부분들을 틀렸는지 같이 점검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라서요. 판례를 좀 꼼꼼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그거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뭐 해오시면 되는지를 계속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우리 게임 일일 퀘스트 하는 것처럼 꼭 이렇게 해오시는 걸로 고려해보면 됩니다. 7페이지 가시면 모의시험인데요. 주말반 3주차부터 격주로 75점이 진행돼요. 왜 75점이냐? 실제 시험이 75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노동법은 75점으로 1교시, 2교시 해가지고 꼭 총 150점을 보죠. 그래서 75점 분량에 맞게 시간 배분 밸런스를 맞춰놔야지 이게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1기니까는 뭐 25점 이렇게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그건 아무래도 100점을 보기가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노동법은 75점 2번이니까 75점 한 번만 딱 이렇게 해도 어쨌든 시간 밸런스 맞추는 건 연습이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사례 판례 노동법에 있는 것 중에서 요거 공부합시다 했던 A, B급 주제들 뭐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그 중에서 문제를 똑같이 낸다. 근데 그조차도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은 저한테 미리 문의하시면 이제 그 카톡이나 이런 걸로 그 말머리 다르셔가지고 범위 문의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주제를 알려드리긴 해요. 근데 웬만하면 그냥 하세요. 웬만하면 이거 어차피 사례집 거 그대로 되는 거니까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3번 문제를 받았는데 도저히 못 쓰겠다. 그런 경우는 책 보고 써도 괜찮은데 권하지는 않는 게 책 보고 쓰면 습관돼요. 그래서 책을 안 보면 뭐 안 써져. 그래서 투박하더라도 쓰세요. 그래서 도저히 안 써지면은 한 30초 정도 책을 빠르게 보고 그리고 덮고 쓰세요. 덮고. 그래서 보고 쓰는 건 의미 없어. 그래서 안 써보는 것보다 낫지. 보고 쓰는 게. 근데 차이가 너무 커요. 어떻게든 본인 글을 써야 돼. 본인 글을. 그래서 범위 문의를 하실전정 저한테 책은 좀 안 보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요. 동그라미 4번 뭐 1기는 안 써지니까 2기에 써야지.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써야 돼. 무조건. 이거 안 보는 게 최악이에요. 최악. 그래서 꼭 2기 때 써야지 그러면 내년에 써야지 또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는 무조건 써야 돼. 무조건. 그래서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동그라미 6번 점수표는 그 우리 카페에다가 그냥 싹 올려버리죠. 그래서 이름이 오픈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은 닉네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거 미리 생각해 놓으시고 닉네임이 또 중간에 바뀌면 안 되니까 그거 미리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모의시험 OT 할 때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생각만 해 놓으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우리가 자격사들은 자기 이름 하나하나가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 이름 걸고 일할 분들인데 뭐 점수 못 돼.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의시험 등수가 내 이름으로 위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시험 꼭 붙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기분이 좋은 거지. 지금 당장의 자부심이 이제 있는 거지. 이게 꼭 합격으로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번에 시험 본 거를 같은 주제 그대로 다음 주에 똑같이 보면 등수는 다 바뀌어요. 이번에 시험 보고 나서 복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갈라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합격자 모임 갔는데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3기 때 하위 10%였대요. 등수가. 그런 분들도 붙은 분들이 있더라고. 실제 점수도 괜찮아, 심지어. 그분은 뭐냐면은, 처음 보는 문제 나왔을 때 대응이 안 되는데, 한번 봤던 부분들은 어떻게든 이제 복습해가지고 쓸 수 있게 이제 복습이 되신 거죠. 근데 이제 주제가 좀 평이하다 보니까 잘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있다고 자부심은 느끼면 좋지만, 자만할 이유도 없고, 밑에 있다고 막 무너질 이유도 없고, 이건 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름 거는 거를 부담스러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스터디원들이 자꾸 확인한다든가 그걸 왜 확인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자기 스터디원들 거 보면서 막 이렇게 막 또 몇 등이더라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게 싫거나 이런 분들은 닉네임 하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마찬가지인데 요거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8페이지 가보시면 그러면 실제 우리가 모의시험 OT몰티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어디다 쓰냐, 그 답안지 겉면 좌측 상단에 이름 혹은 닉네임 기재하시고 수강증 번호 뒷자리 기재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원천만 분들은 표지가 없잖아요. 답안지에 우리 연습용에다 할 거니까 표지가 없으니까 원천만 분들은 답안지 1페이지 상단에다가 이름 혹은 닉네임 수강증 번호 이렇게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페이지 가보시면 답안 첨삭되어 있는데요. 오프라인 첨삭자 명단은 카페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오프라인인 실강, 시정산, 온첨은 첨삭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분들은. 그래서 그 명단은 카페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1기는 주로 이제 33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첨삭 자체는 어쨌든 제가 나중에 합격하시고 해보시면 아실 텐데 첨삭 가이드를 되게 정밀하게 제가 드려요. 그래서 첨삭자 개개인들의 재량권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그래서 그 틀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니까 좀 믿고 맡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가로 2번 동강분들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파란에 올리는 온천만하고 헷갈리면 안 돼. 자꾸 파란 분들이 일로 보내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자, 가지고 요거 안 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요분들. 원래 첨삭이 없는데 제가 따로 하고 있는 거 요분들 말씀드리는 거죠. 이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김지현 노무사님이랑 한동훈 노무사님이 담당을 해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데 1회차랑 3회차를 김지현 노무사님이 하고 2회차랑 4회차를 한동훈 노무사님이 하거든요. 온천만 분들을 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온천분들이 그 제출 마감 놓치면은 저한테 말도 없이 막 일로 보내버리는데 안 돼. 그럼 다 그냥 아이디 트랍 시켜버릴 겁니다. 그냥 그 수신급으로 안 돼요. 그렇죠. 동그라미 2번 그 얘기죠. 그 오프라인 수강생 경우 안 돼요. 그래서 뭐 온천만 분들이 마감 놓쳐버리면 막 일로 마음대로 보내고 여기 실강 분들이 막 그날 늦잠 자가지고 못 오면은 막 혼자 써가지고 막 마음대로 보내는데 안 돼. 그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그래서 다 드랍 시켜버릴 겁니다. 전부 다. 대신에 이제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미리 요청을 주시면 처리해드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다음 주에 친한 형이 뭐 결혼을 하는데 거기는 가봐야 됩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그분 갔다 오시고 뒤에 따로 시험 보신 다음에 일로 보내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되고 4번에서 그 동강 하시는 분들 요거 제가 반가로 1, 2, 3, 4, 뭐 5, 6, 7 해놨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보세요. 뭐 지금 여기서 굳이 읽어드리지는 않을 건데 요거 양식 맞춰가지고 꼭 가셔야 됩니다. 자꾸 막 타이핑 막 한글 쳐가지고 안 돼. 무조건 써서 사진 찍어서 스캔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셔야 됩니다. 저 이거 안 돼요. 이거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팔이 부러져가지고 저한테 미리 말씀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드려요. 어쩔 수 없잖아. 팔 부러졌는데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손가락으로 움직입니까? 움직인대. 그러면 이렇게 쳐보시죠. 이렇게 그건 불가피한 경우고 안 돼요. 그거 안 되고 방가로 2번 메일 본문에 이름 뭐 아이디 뭐 이름차 적어주셔야 되고 방가로 3번 파일 한 개로 보내셔야 되고요. 방가로 4번 이메일이 노동710은 제 메일이죠. 제 메일. 이거 아니고 밑에 박스에 있죠. 레이블로 710 11 12 다시 11 12 새로 팠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요로 보내시면 되는 거니까 13회차는 그 위에 메일로 11로 2, 4회차는 12로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10페이지에서 반가로 5번 보시면 되고 반가로 6번 한 번 보낸 다음에 첨삭 받은 다음에 다시 써가지고 또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 그거. 왜냐면 이거 제가 따로 비용 들여서 하는 건데 그 한 회당 얼마 이렇게 계약이 돼 있거든요. 첨삭하시는 분들하고 한 번 발송당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로 이게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 돈을 떠나서 공평하지 않은 게 여기 실강분들은 한 번 바꾸고 나가면 끝인데 이거를 또 막 재첨삭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자꾸 무슨 이제 아이디 공유한다고 여러 개를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공유하는 거를 저도 공부해본 입장에서 뭐 굳이 뭐 학원 입장과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뭐라 할 마음은 없어요. 근데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개를 보내시면 안 되지. 그 상도에 맞지 않죠. 그건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걸 듣진 않으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수강생 안 된 분들도 막 보내요. 이게 자료 어디서 구입해서 보내나봐.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서 좀 도와주면 안 되냐 이러면서 보내는데 안 돼. 마음은 아프지만 안 돼요. 이게 기준이 없어가지고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그럴 수 없다 보니까 우리 형평성의 원칙이 있죠. 안 돼. 그래서 그냥 다 아이디 블락 시켜버립니다. 대신에 이제 동강 수강기간 만료 전까지는 아무 때나 보낼 수 있으니까 그 2차 시험 전까지는 보내도 됩니다. 대신 수강기간 만료가 돼버리면 명단 확인이 안 돼가지고 그때는 또 블락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8번 질문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맨날 하는 내용이니까 그냥 특별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만 이제 꼭 말씀드릴 게 11페이지 가보시면 11페이지 맨 위에 줄 서놨죠. 노동법 내용 질문은 제 개인 연락처를 안 받아요. 그래서 내용 질문은 우리 카페에도 올리시거나 혹은 이제 동강 보는 분들은 본인 아이디로 그 수강 강좌 질문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올리시거나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일반 상담 같은 경우는 뭐 얼마든지 저한테 그 개인 연락처를 보내셔도 되고, 예를 들어 뭐 수험 상담이나 혹은 범위 문의 혹은 자료 요청 이런 것들은 다 하시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편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유의사항 돼 있어요.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에 필기 및 단권화 방법 되어 있는데요. 요거 연기 때 나갔던 자료를 조금 압축한 거예요. 연기 때도 OT 때 말씀을 드렸었죠. 조금 압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 볼 때 어쨌든 단권화의 포인트는 제 볼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플로우예요. 이 플로우 가지고서 결국 목차를 만드는 거니까. 예를 들어 12페이지 가보시면 이게 김지현 노무사님이 하셨던 책 그냥 첨삭을 하시니까 동강을 사진 찍어 놓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전직, 뭐 휴직, 대기 발령 그러면 그 전직은 이런 플로우, 휴직은 이런 플로우, 대기 발령은 이런 플로우,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결국 이게 목차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플로우 정리가 잘 안 되시면 그냥 외우세요, 이 그림을. 그리고 아니면 목차를 통으로 외우든가.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주제에서 왜 이렇게 그림이 흐름이 이어가는지를 이해하면 좀 더 기억이 많이 오래 가요. 그리고 그 문제에 따라 탄력적으로 목차를 재조합하기가 되게 좋고, 근데 그게 처음에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외우세요. 잘 안 되는 분들은 그렇게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요 플로우를 이렇게 기본서에 그냥 써놓으면 나중에 서브로 단권화할 때 또 써야 돼요. 그게 힘드니까 포스트잇 같은 데 정리하셔가지고 붙여놓으시면 나중에 떼가지고 다시 붙이면 되겠죠. 일단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뭘 생각할 수 있냐, 두 번째로 본문 내용 중에서 결국 이제 모든 논술형 시험의 포인트는 이거 과목 불문 똑같아요. 문과 쪽 시험들은 법학이든 경영학이든 똑같은데 결국은 플로우랑 키워드, 거점이에요. 결국 이 주제에 대해서 이 흐름으로 글을 쓰고 이 흐름으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 거점으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두 문자를 따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논술형 시험에, 문과식 논술형 시험에 제 볼 때 본질은 플로우랑 키워드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 거점으로 쓸만한 것들, 적어도 이 주제에서는 이 목차 내에서, 이 주제의 이 목차 내에서 나는 요 단어는 꼭 써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거점으로 잡고 가셔가지고 이 목차 내에서는 이 거점 베이스로 앞뒤는 내 언어로 붙여가지고 글을 완성시키는, 그게 이제 본질이니까. 두 번째로는 어떤 것들을 거점을 잡을 것이냐, 특히 이제 판례 쪽이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 이제 체크해 놓는 거 보고 두 번째로 또 단권화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추가로 가필할 거 있으시면은 또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일기에서는 뭐도 많이 하시냐면 뭐 꼭 일기 때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 결국 우리가 이제 목차를 짜지만 포섭의 맛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기 때 다뤘던 주제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모의 시험 나왔던 주제들, 이런 것들은 포섭 방향성, 포섭 목차, 이런 것들을 미리 잡아놓는 경우를 많이 있어요. 그거를 따로 정리해서 포스트잇으로 붙이겠다. 그것도 괜찮을 수 있고. 그다음 플러스로 많이들 하시는 게 이제 목차에 색칠하는 거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남들이 하니까 한다 이건 하지 마시고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판단해 보세요. 목차에 색칠을 하니까 눈에 아무래도 잘 들어오더라. 뭐 그런 분들 하시면 되고, 뭐 굳이 왜 하지? 그러면은 할 필요 없어요. 시간도 많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왜?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차에 굳이 칠하지 않아도 요거 그림 그릴 수 있으면 이 그림으로 흐름은 확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왜? 생각이 있는데 또 잘 만난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래서 본인 필요에 맞게 단권화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노멀한 방식은 첫 번째 플로우 그려놓는 거, 포스트잇으로. 두 번째 거점 칠해놓는 거. 요 두 가지가 일단 기본이다. 그 외에 어떻게 줄치고 하실지는 뭐 본인 기호에 따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OT자를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진도를 나갈 건데, 그 꼰대 같은 얘기 한번 해보면 요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시험 합격의 3D 요소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재능이 있어요. 재능은 선천적인 재능이 있고 후천적인 재능이 있죠. 선천적인 재능은 부모님에게 물려받는 머리예요. 이 머리라는 게 특히 논술형 답안 시험에, 문과식 논술형 답안 시험에 적합한 머리.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거야? 타고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거 선천적 재능은 우리가 통제 가능한 영역에 있지가 않아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 후천적 재능은 무엇이냐?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죠.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책도 많이 보고 글도 많이 써보고 이런 분들은 확실히 유지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수험 들어오기 전에 기자 생활 하다 오셨던 분들, 그렇죠? 혹은 작가 하다 오신 분들, 직업이 글 쓰는 분들이죠. 이것도 뭐 그 재능인 거죠, 일종의. 그다음에 전공 마찬가지고요. 근데 얘도 이미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있으니까 통제 가능한 영역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재능이 없으면 시험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재능이 없으면 조금 더 남들에 비해 수험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건 결국은 끝까지 버티면 되게 되더라고. 제 오랜 경험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남들에 비해 수험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다. 근데 이거는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막 이런 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어릴 때는 그냥 어리니까 좀 거만한 게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어리니까. 아직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던 거야. 어리니까. 그래가지고 어릴 때는 오히려 마음속,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얘는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상담하면서 얘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근데 내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붙어나가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반대로 얘가 안 되면 누가 돼? 이런 애들도 안 되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 노동법이 잘 안 돼도 뭐 행정이 터져가지고 붙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노동법이 잘 돼도 노경에서 막 빵꾸 나가지고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남의 그 가능성을 쉽게 예단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 경험상 재능에 따라서 수험 기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재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경우는 저는 본 적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거는 혹시 좀 남들에 비해 좀 부족하다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걸 포기하거나 막 좌절할 필요는 없겠다. 결국 뭐냐, 곱하기니까 노력을 더 많이 때려 박으면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뭐. 아무리 강의 열심히 들어도 복습 안 하면 어떻게 시험 붙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요거 노력을 좀 최대한 많이 들여보자. 그래서 어쨌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거니까 한 1년, 2년 정도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달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도 선천적인 환경이 있고 후천적인 환경이 있죠. 선천적인 환경은 예를 들어 뭐 부모님의 재력, 뭐 부모님의 건강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집에서 빠방하게 시험 받으면서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알바하면서 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 통제 가능한 영역이 있지 않으니까 이것도 그냥 포기하셔야지. 어쩔 수 없고, 대신 후천적인 환경들은 많이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변의 사람들 이런 거, 자꾸 내 공부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 그런 분들을 멀리 하셔야지.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우리 군대에서 말년들 얘기하는 것처럼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서 막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있으면 그냥 다 환경적인 요인들은 쳐내세요.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근데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제외하고 나만큼 합격을 바라는 사람이 없을걸? 진짜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합격을 진심으로 바라지 않아요. 오히려 합격하면 막 질투하고 막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러지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는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멀리 하시고, 가족이든 이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환경들이 나에게 맞을 수 있도록 이걸 좀 컨트롤하는 건 중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람 부분도 그렇고 공부 장소도 그렇고요. 스터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힘들면 나오세요. 그렇죠? 뭐 힘든데 막 미안하니까 아니야 나오세요. 그렇게 시험은 무조건 이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 같은 경우는 통제 가능한 영역에 있진 않죠. 이거는. 근데 그냥 정갈하게 그냥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모든 수험에서 인생 자체가 마찬가지인데요. 운이 가진 영역이 인생에서 비중이 엄청 커요. 그래서 운은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는데 대신 우리가 휘둘리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하는 게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뭐 가장 좋은 거는 운이 있든 없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환경 조성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합격을 한다. 이게 제일 좋은 건데요.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운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좀 정갈하게 좀 마음을 가다듬고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종교 있는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시고, 종교 없는 분들은 이제 스스로를 더 믿으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나에게 안 좋은 기운 주는 것들은 환경과 연결되는 건데 좀 멀리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계엄 일으킨 그분이, 제가 조롱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 대선 후보 그 시절에 그 토론에 나오셨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손에다가 왕자를 썼지 않습니까? 왕자 이렇게. 그게 저는 그 당시에 보면서 두 가지 느낌이 들었는데, 하나는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하나, 유권자 입장에서 하나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대선 후보인데 여기다가 왕자를 쓰고 나왔는데 이게 뭐지? 이게 하나 사실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진짜 간절한가 보다. 이 생각이 사실 있었거든요. 사실 온 국민들이 그거 가지고 욕하고 조롱할 거 그분도 알아서 거졌습니까? 근데도 뭔가 본인이 믿는 그게 뭐 무속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믿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 간절함 때문에 여기다 쓰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좀 짠한 마음이 있더라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예를 들어서 나는 종교가 없는데 무속을 난 믿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무당이 나한테 이렇게 합격 쓰래. 그럼 쓰고 가 어때? 그럼 나의 마음이 편해지면 그게 나는 그걸로 마음이 든든한 마음이 있으면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음양오행 같은 거 믿는 분들 나는 무슨 기운이 약해가지고 뭐를 너무 좋대. 놓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괜히 이거 가지고 그 심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사실은 운이라고 쓰고 이제 멘탈 관리라고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1기부터가 진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8개월 빡세게 달려서 이제 합격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잘 고민하셔가지고 특히 우리가 건들 수 있는 거, 애쓰는 거, 그 다음에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마음 잘 다스리는 거 이런 게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진도로 나가 보시죠. 예, 48분 정도에 시작할게요.